미국 대선이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 선언을 허들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마법처럼 우위가 사라졌다고 비난했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기대하면서 소송에 대비해 법률팀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두 후보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편 투표가 사기라고 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직접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자신의 우위가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편 투표가 개표될 때마다 그렇게 압도적이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 이후 북부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상황이 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한 불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에서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스콘신주에 대해서도 즉각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 측은 어떻습니까?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대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 캠프의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의 궤도에 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승기를 잡고 있는 북부 러스트벨트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승리를 예상한 것입니다. 또 펜실베이니아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만큼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한 게 불리할 경우에는 연방대법원 소송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라는 우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깨끗이 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쉽게 승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당선인 확정 전에 판세가 불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고 연방 대법원에 개표 중단을 요청한 뒤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 성향의 코니 베럿 판사 지명을 서둘러 끝내면서 연방 대법원 지형을 확실한 보수 우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사기로 규정한 데다 캠프 측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이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터무니없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표가 개표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1억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이들의 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엘 고어 후보처럼 먼저 패배를 승복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잘 이기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지느냐도 중요하겠죠.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유지한 미국에는 패배 선언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패자가 먼저 승복하고 승자가 이를 포용하면서 하나의 미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1960년 미국 대선 당시 존 F 케네디와 닉슨이 맞붙어서 닉슨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었는데요. 일부 주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닉슨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우선이라며 승복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거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패배 선언을 하는 일종의 전통이 생긴 겁니다. 바로 직전 대선이죠. 4년 전엔 어땠을까요? 사전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에서도 앞섰지만 실제 투표함이 열리면서 아깝게 진 힐러리 당시 후보는 선거 다음 날 새벽 3시쯤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낙후한 공업지대라는 의미의 러스트벨트,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지지하는 곳이지만 여기서도 밀리는 걸 확인하자 패배를 인정한 겁니다.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네, 물론 번복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유권자 득표율은 더 높았던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선거인단 단 4명 차이로 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500여 표 차이로 선거인단 29명을 넘겨줬고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패배 선언을 한 차례 번복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허락하지 않았고 고어 후보는 다시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Let there be no doubt.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문화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우편 투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불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측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한 데 이어 재검표 요구까지 나오면서 이번 미국 대선에선 패배 선언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전국 득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전국 득표 상황을 함께 보시면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8.6%,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국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겠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선 최소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선거인단 확보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 바이든 후보가 223명으로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10명 이상으로 지금 승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혔던 경합주 6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부 러스트벨트 3곳의 득표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세 지역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개표 상황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6.1%로 42.7%를 차지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고 미시간과 위스콘신 역시 각각 53.4%, 51.3%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선벨트 3곳으로 가보시죠. 이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처음으로 플로리다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플로리다에서 51.3%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외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50.1%를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했고 48.7%는 바이든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지역에서는 6개 경합주 중에 처음으로 바이든 후보가 51.8%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개 경합주 중에서 5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격전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역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지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와 아이오와 오하이오, 저희가 이렇게 3곳을 체크를 해드렸죠. 이 3곳에서는 승리를 확정 지으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던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2.2%로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아이오와와 오하이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53%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고요. 조지아에서는 현재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50.7%, 바이든 후보 48.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상하원 투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느 당이 먼저 의석수의 과반을 점유해서 의회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요? 2년 임기인 하원은 435명 전원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고 6년 임기인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30명, 민주당 33명, 무소속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5석에 대해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자, 상원 득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30석의 공화당이 17석을 차지해서 47석, 한층 더 과반에 다가간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11석을 차지하면서 44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170석, 민주당이 178석으로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조금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대선에서는 특히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선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를 합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주마다
이 사전투표의 개표 방식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투표 결과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